무슨 숫자를 좋아하냐고 이야기를 하면 홀수로 치면 5나 7, 럭키 7이기 때문에 7을 더 많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3을 좋아하긴 하는데 홀수로 따지면 3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이야기이고, 럭키 7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럭키 7, 행운이라서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짝수로 따지면 10이 0이기 때문에 어쨌든 10으로 떨어지는 걸 좋아하죠. 짝수로 친다 그러면 뭘 해도 100%를 해도 10이 돼야 100%로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운이 7이라서 그런지 운칠기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맥 빠지는 일이죠. 아무리 3할을 노력을 해도 운칠할이 없으면 이 퍼펙트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을 무시할 수 없고 노력만으로 또 할 수 없고 운만으로도 할 수 없는 뭐 이런 이야기이긴 한데,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갖고 태어난 3할의 노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란 말이죠.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로또에 당첨되는 일이 저희 운이잖아요. 어쨌든 로또를 산 거는 저희 일이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제 3할의 노력을 쓴 건 아니었고, 그래서 하여튼 로또가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왠지 이 로또 복권을 당첨금을 받으면 제 운이 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운이 안 따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당첨금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과연 로또 복권을 포기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이 바보 같은 이야기겠죠.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그 금액을 지금의 내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 운이 나한테 오기 위해서 로또 복권을 포기한다는 일, 그게 진짜 바보 같은 일이라고 다 생각할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하겠죠. 로또 복권을 당첨해서 가서 복권을 바꿀 건데, 어찌 됐든 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많은 운이 오기 위해서 당첨된 것을 포기할 만큼의 그 일을 내가 생각은 해봤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지 저 스스로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배달 일은 솔직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 3할의 노력을 다 뭐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운이 따라서 콜도 많고 콜비도 비싸고 계속 바빴으면 운도 좋은 거겠죠. 그런데 저에게 운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은 것 같아요. 2,700원짜리 콜들도 많았고요. 3,000원 이하 콜들이 많아서 거절한 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도 많이 먹었고요. 그래서 오늘 낮에 일하는 것은 운이 좋다라기보다는 운이 나쁜 날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저녁 돼서 저녁 피크 되니까 좀 낮았습니다. 가격이 3,000원 이상 올라갔고요. 그래서 좀 콜을 타고 있어서 점점 운이 좋아지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페달을 하고 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운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정말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 2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력직 채용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입사에 성공을 하죠. 이 주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줘요. 대기업에 입사해서 정말 축하한다, 정말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또 얘기를 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원래 내정자가 돼 있는데 면접일날 그 내정자가 일이 생겨서 면접에 오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간 거예요. 운이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던 한 사람이 입사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운이 따라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들어가서부터가 문제였죠. 진급을 하려고 했었더니 승진은 무슨 승진인커녕 자기 앞에 있는 선배들이 4명이나 있고 매번 승진에는 미끄러지고, 그리고 최악의 팀장만 만나고 계속 그의 운은 따라오질 않았죠. 그 노력이라는 것 자체를 하기도 싫어지고 일이 하기 싫어지고 계속 욕만 하죠. 난 더럽게 운도 없어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회사를 그만두는 치고 마는데, 또 한 사람은 사람은 태어나면서 갖고 나오는 복은 다르지만 패는 동등하다. 그래서 누군가는 버리고 누군가는
하는 그 운을 다시 주워서 모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 일 모르는 것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철석같이 믿습니다. 운은 모을 수 있고 내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버리는 것보다는 운을 모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너무 인상에 깊은 거죠. 자기 머리에 남은 거예요. 책을 펴내는 출판사 사장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이 출판사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일보다도 이 출판사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복권에 당첨이 돼서 너무 좋은데, 이 복권에 당첨된 것 때문에 운이, 출판사에 갈 운이 다 쓰여질까봐 그 복권의 당첨금을 포기하고 말아요. 자기의 운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 출판사 일을 하면서 일해서 이기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일을 하지요. 근데 거기서 운을 모으는 방법이라는 것이, 야구 선수 오타니 선수를 누구나 야구를 보시는 분이면 아실 텐데, 그 오타니 선수는 경기장 밖을 나올 때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본 기자가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근데 오타니 선수가 얘기를 합니다. 이걸 뭐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누군가가 버린 자기의 운인데, 자기도 모르고 버린 운인데, 그 버려진 운을 나는 다시 주워서 모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타니 선수가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살면서 운이라는 걸 정말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살면서 대회라는 것도 많이 나가봤습니다. 팀 대항전도 많이 나가봤고 했는데, 그 팀 대항전을 하면 간절합니다. 1등을 하고 싶어서. 그 간절함으로 노력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 대항전을 위해서 하는데, 제가 결국에 2등은 해봤지만 1등을 해보질 못했어요. 노력을 해도 운이 좀 따라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꼈었고요.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많이 마음속으로 또 되새기고 하면서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걸 봤을 때 이 노력만큼 중요한 것도 운이다 라는 걸 아는데, 운이 안 따른다고 해서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어차피 운도 따라줘야 노력 3과 더해서 10이 돼서 열이 돼서 완성이 되는 것인데, 계속 노력을 하는데 안 되면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욕을 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들을 할 때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하면서 그 운이 버려지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버려진 운을 주워서 더 모아서 운을 더 쌓아 놓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 쌓는 일이야 말하지 않아도 얘기를 했지만, 남한테 해롭지 않은 걸 하지 않으면 운은 버려지질 않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하거나 해롭게 했거나 그럼 저희 운은 사라지겠죠. 도움을 주거나 도움이 되게 했다면 운이 쌓여지는 것이고, 그건 뭐 생각하지 않아도 누군가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못하는 것 뿐이죠. 근데 그게 운을 모으는 방법일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계속 나의 성공에 저울이 있다면 그 운들이 쌓여져서 성공이란 쪽으로 저울이 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운을 쌓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선행이나 이런 것이죠, 흔히 말하는. 근데 그런 거 하기가 뭐 쉽진 않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걸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팀 대항전을 해봐도 운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길 수가 없고요. 노력만 해서 운이 안 따라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우승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운만 기다릴 수도 없고 계속 노력만 할 수 없고 이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3할의 능력을 다 할 수 있는 나만의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이 있어야 제 3할의 능력이 다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3할을 다 할 수 있는 일을 갖고 있나 라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진짜 자기 일을, 그렇게 갖고 싶었던 일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내 전공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사업을 대성하고, 제가 아시는 분은 뭐 펜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잘 되고 돈은 잘 벌어요. 근데 자기는 정말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그
그 가장이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해야 될 일 중에서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펜션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일이라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든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간에 그렇게 3알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3알의 노력을 한 결과 7알의 운이 더해져서 제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가 제일 위험하죠.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뭐라 그럴까요? 나만의 이 자만심에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돈이 생기고 자기의 지위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자만심에 빠지고 거만해지고 하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물론 지금까지 내가 바랬던 3알의 노력과 7알의 운이 더해져서 성공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면서 앞으로의 그 성공을 더 이끌어갈 운이라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운을 더 모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점점 그 성공에서 다시 더 나은 성장이 아닌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게 대부분 그냥 노력 없이 그냥 멍하니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로또를 샀어요. 그랬더니 됐어, 당첨이 됐더니 돈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이 돈을 갖고 뭘 하고 싶었던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흥청망청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행복감이라는 게, 물론 행복감이 10으로 봤을 때 행복감이 2나 3 그리고 7이나 8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로또 복권을 당첨이 되면 이 행복감은 10 이상으로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다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감이 다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행복감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2를 갖고 있었다는 사람은 2, 8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8까지 이 행복감이 내려오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불행감을 느끼게 하고 그런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말 똑같은 말이죠. 내가 3알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감은 8이었기 때문에 8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감이었죠. 행복감이 2였으니까 불행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불행감을 가졌기 때문에 복권이 와도, 내가 운이 왔어도 다시 그 운을 더 살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살면서 계속 7알과 3알의 노력을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텐데, 처음에 내가 스타트가 좋을 때도 3알의 노력과 7알의 운이 따르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3알과 7알이 계속 연결해서 갑니다. 그러나 그 7알이라는 이 운은 다 다르기 때문에 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아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2,700원짜리가 계속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뭐 같네 이거 같네 해봐야 2,700원 이상짜리 콜이 또 갑자기 들어오지도 않아요. 계속 제 운만 깎아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 먹었습니다. 달리 생각하기로 했던 게, 어차피 2,700원 쿠팡이 보내는 콜입니다. 그래, 너희들 싸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먼 장거리 콜이 있습니다. 3,000원 이상인데 그러면 다들 가기 싫어하는 콜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습니다. 3,000원 이상 되니까, 근데 뭐 들긴 해도 그러면 남들이 가기 싫어했던 콜이니까 가면서 내가 몰랐던 곳을 가본다 생각하고 가고, 이렇게 좀 생각을 달리 바꿔서 해봤죠. 그랬더니 좀 마음이 풀려요.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것도 좀 풀리고, 선비 나셨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기만 할 것도 아닌 것이, 그 자체가 그렇게 하면서 내 기분이 좋아지면 결국에 내가 누군가 대신 해주는 느낌이고, 그래서 다시 운을 쌓는 느낌이에요. 지금 비록 내가 이 일을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원하는 일이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3알은 아니어도 2.8알 정도를 노력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결국에 나중에 저에게도 7알이라는 운이 다가와서 다른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 그 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일, 그게 잘 됐으면 하고 그 날이 올 거라고 믿고 계속 운이 쌓일 수 있는, 운이 나에게 더해질 수 있는 생활 그리고 마음가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분의 운은 버려지는 것이고요, 저는 그 운을 줍습니다. 그래서 제 운에 쌓을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건지 아닐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픽업해야지. 예, 여기는 저희 캠핑장이에요. 저희 텐트를 쳐놓고, 원래 캠핑하는 걸 좋아하는데 뭐 일하냐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저만의 도심 속 캠핑장,
이거는 원래 차박할 때 쓰던 텐트인데 제가 이 정도 쉴터로 쓰고 잠은 여기서 자는 걸로 저만의 캠핑장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저희 또 다른 아지트입니다. 저희 아지트고 콜이 없어요. 콜이 없어서 지금 메가커피에서 커피를 한 잔 사서 왔고요. 메가커피에서 사온 거를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콜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콜이 없습니다. 이 쿠팡이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이후로 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동대문구는 저금이고요. 동대문구 3 저금이고요. 동대문구 2 저금이고요. 중랑구도 저금이고요. 광진구도 저금이고요. 성동구 4, 성동구 5 매우 많음. 중구 많음. 이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쪽 지역으로는 정말 없네요. 콜이 다 저금이에요. 탈 수가 없죠. 콜이 들어와야 할 수 있는데 노원구 다 저금, 도봉구 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콜이 이제 떴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멀티콜이에요. 먹골역에서 픽업 한번 하고 중화역에서 픽업 한번 하고 배달지는 최종 서일대학교 9,100원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시간에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콜을 타야죠. 이런 콜까지 안 타고 궁시렁대고 있을 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3,000원짜리 빼고 타니까 더 탈 게 없긴 한데 무조건 타야 됩니다. 낮 시간에 이 멀티콜로 해서 9,000원짜리 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6,000원, 5,000원대 이 정도 하지 9,000원대 콜이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건데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나온 거죠. 지금도 없다가 지금 콜이 나왔으니까요. 먹골에서 서울대까지 거리로는 먼 거리예요. 픽업해서 배달하고 먼 거리인데 그래도 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같은 말이죠. 좀 전에 머물렀던 거기는 제가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해놓은 거고요. 가끔 일 끝나고 들어가서 그 새벽에 라면 끓여 먹으려면 좀 귀찮잖아요. 또 설거지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컵라면을 사가지고 가서 그 맥주하고 버너에다가 불 켜서 물 데워서 이 컵라면에 물 벗어 먹으면 나무 숲은 없지만 그래도 캠핑장 와서 라면 먹는 느낌 나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대리 만족이죠. 가지 못하니까 도심에서 할 수 있는.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저만의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 오는 날 비 떨어지는 소리, 특히 이 텐트에서 비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라면 먹거나 튀김을 먹을 때 그때 참 기분 좋거든요. 그 느낌이 좀 다르죠. 집에서 먹는 거랑 그 느낌이 되게 감성적이에요. 저에게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 좋은 것도 이 캠핑장은 어쨌든 비 오는 날은 좋은데 그 다음날 철수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걸 거의 이제 솔캠이죠. 솔캠 하면서 제일 맛있는 게 그 조그만 고형 연료 같은 게 있거든요. 고체 연료. 그런 가스 없이 나오는 그런 고체 연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올려서. 그리고 이 가스 그릴이 있어요. 버너 같은 건데 꼬치용 그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릴 부탄가스 껴서 하는 그 그릴 위에다가 꼬치 꺼먹는 게 그렇게 또 일품이죠. 캠핑 가서는.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캠핑장은 아니지만 저만의 도심 캠핑장에서 저만의 이 도심 캠프에서 꼬치를 구워 먹으면서 사케를 먹는 그런 또 먹방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일을 좀 일찍 접고 그런 날 해서 한번 먹방을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맨날 이 루틴대로 평소 습관대로 살다 보면 뭐가 새롭지가 않아요. 사람이 뭔가 새로운 걸 계속 하면서 자극을 받아야 삶이 루즈해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저만의 재미를 뭔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잠도 제가 거기 텐트에서 자는 이유가 좀 새로워요. 맨날 집에서 따뜻하게 하고 자는 그 느낌도 피로도 좀 풀리고 하겠지만 근데 이 나름 그냥 일 끝나고 침낭에서 이렇게 자는 그 느낌이 좋습니다. 딱 씻고 나서 딱 침낭 속에 들어가서 이 쌀쌀함 느끼다가 계속 체온이 침낭 속을 데우죠. 그리고 나중엔 계속
더 후끈후끈 더워지기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그 켜져 있는 조명 아래, 그 랜턴 등 아래에서 책 보고 내가 핸드폰 보고 또 영상도 보고 하면서 하는 그 느낌이 확실히 새로운 감을 줍니다. 예, 맨날 힘들어도 힘들다고 그냥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더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다르고, 물론 이게 다 개인적인 차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좋다, 그렇게 그냥 드리는 거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콜 죽었던 시간이 좀 길긴 한데, 또 그 시간이 길어진 이후에 콜이 들어오면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시 반 정도까지는 주지 않을까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쭉 계속 디코를 바로바로 붙여주진 않지만, 그래도 배달하면 좀 있으면 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주는데, 그리고 또 그 시간 이후에 한 3시 이 정도 이후에는 또 콜이 팍 죽어서 또 저녁 피크 시간대까지는 일반 쿠팡 탈 게 없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콜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좀 터졌으니까 계속 들어와 줬으면 좋겠네요. 확실히 어제보다는 콜 죽은 시간이 길었으니까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콜이 없으면 또 가서 마저 커피를 마시고, 요즘 노래 듣기가 참 좋은 계절이에요. 딱 발라드 이런 노래 듣기 좋은 날씨인데, 뭐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있고 있습니다만, 요즘엔 제가 그냥 지난번에 만들었었던, 그냥 나만 좋으면 되니까 그냥 제가 만든 노래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듣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불굴의 배달맨부터 해가지고 콜이야 뭐 이것도 괜찮고 하면서, 근데 저만의 노래를 그냥 유튜브에도 몇 개 올렸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캠프에서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낮 시간에, 오늘 또 날씨도 흐렸네요. 이 흐린 날씨에 콜이 없으면 거기 들어가서 또 제 노래 틀어놓고 커피 마시면서 다른 생각도 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콜 없다고 맥없이 그냥 도로 위에서 빈콜 타면서 4시간 죽이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이 시간 보내야 되는 시간이니까요. 인도 위에 올라가서 그냥 맥없이 있는 것도 좀 그렇고, 제가 가서 다른 걸 하면서 어차피 콜 타기 위한 시간이었지만 없으니까 다른 걸 하면서 또 다른 재미있고 즐거움이 생긴다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텐트를 장박 쳐놓고 한번 쳐놓으면 이제 오토바이로 가서 그쪽에서 머물다가 1박 하고 오고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 못하니까, 아마 지금 예전에 장박했던 그 텐트는 하도 안 쳐서 곰팡이가 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면 텐트인데, 장박 캠핑할 때는 이 면 텐트만 한 게 없어요. 그걸 쳐놓고 그 안에 화목난로 놓고 해서 추우면 이제 바로 또 불 피워서 온기 살리고 하면서 보냈었는데, 뭐 그런 운치 즐길 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고, 아마 저는 이 캠프를 이번 겨울 내내 쳐놓을 거예요. 그래서 저만의 겨울 캠핑을 즐기려고 합니다. 이 장박을 해놓으면 처음에 가서 쳐놓을 때는 되게 간단하게 쳐놓는데, 장박 철수할 때 그때는 진짜 웬만한 원룸 이사하는 것만큼 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필요해서 뭔가를 갖다 놓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한 트렁크면 됐었던 게 나중에 트럭을 가지고 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했었죠. 장박이 재밌으면서도 하여튼 그래요. 처음에 저희도 집을 몇 번 옮기긴 했는데, 옮길 때마다 느끼는 건 진짜로 짐이 어떻게 이렇게 어디 숨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와요. 버리고 또 딴 데로 가도 또 이사할 때 보면 그만큼 짐이 생겨 있고, 이 사람이 사는 데는 계속 짐이 늘 수밖에 없나 봐요. 이제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일을 밖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대책 없이 나왔죠. 그러다가 저분들도 놀고 이렇게 쉬고 계시네. 그러다 이제 점점 오토바이에서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이 오토바이 캐빈함에 다 이것도 들어가 있고 저것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죠. 추우면 꺼내 입을 수 있는 옷부터 해서, 비가 오면 비옷 해서 다 있는데, 콜이 좀 떠야 되는데 제 생각과 달리 콜이 한번 터졌는데도 뒤에 이렇게 붙여주질 않네요.